2025년 2월 5일 마감 및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슈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전일 샘 올트만이 한국에 온 내용과 함께 관세 연기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미국이 관세로 인해서 상승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 역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1%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이 살짝 나온 다음에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미국의 상승으로 인해서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매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대로 매수 금액이 크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장 초반까지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게 되면서 매수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만 오후 들어서 매수폭을 축소를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로 전환이 되었네요. 보시다시피 2시 기점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였는데 외국인만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 전 저항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785포인트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섹터로 확인해 보시게 되면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한국과는 로봇 사업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한 중국 로보틱스가 중국 소재 로보틱스 솔루션 개발 기업과 함께 자동차 제조용 협동 로봇 판매를 위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미국 쪽에서 보게 되면 테슬라는 큰 이슈는 없었는데 불구하고 상승을 했습니다. 그 외 전기차 테슬라의 상승으로 인해서 관련 종목들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가장 어제 문제가 있었던 게 리비안이었는데 리비안 같은 경우가 10%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 전날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반발 매수에 의해서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한국에서는 한국판 IRAW는 세액공제, 직접 환급제 도입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좀 제기가 되었고요. 법인세 감면 형태로서 보존해 주는 것이 것에 비해서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나 전기차 하면 역시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일 텐데 급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아직은 물음표겠지만 주가는 어제부터 상승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가 이르면 3년 내 양자 컴퓨터 상용화 전망을 발언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며칠 전부터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삼성전자 측에서 차세대 모바일 보안 기술인 양자 내성 암호 기능을 갤럭시 25에 최초로 탑재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AI 도입을 해서 스마트폰 만든다. 누가?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샘 올트만 오픈 AI CEO가 만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참고를 해 보셔야 되는데 밑에 보시게 되면 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의장이 복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카카오와 오픈 AI가 전략적인 제휴를 맺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챗 GPT 개발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의료용이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나오지는 않았네요. 말씀드렸던 대로
스마트폰, AI용 스마트폰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삼성전자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SK 얘기가 좀 나온 것 같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이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어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 상승을 했고요. AMD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AMD는 실적이 나왔는데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엔비디아는 아마 역사적 고점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고요. TSMC는 딥시크로 인해서 아마 수혜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밑으로 쭉 보게 되면 지금 삼성증권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 주가 회복을 예상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HSPC가 HPSP 같은 경우는 이슈가 하나 나왔던 게 뭐냐면 매각을 하려고 내놓았잖아요. 근데 한 5곳 정도로 압축이 되었다라는 얘기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 윗꼬리를 다는 모습 보여주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주는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1월 신조선 발주 감소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는데 수주가 좀 줄다 보니까 뭐 그 전에는 수주를 한 번에 내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처음에 많이 내면 수주가 줄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인데 어떻게 됐든 발주 여파로 인해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특징적인 섹터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별로 보게 되면 어, 반도체,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 모두 상승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 그룹주 실적이 괜찮았죠. 그리고 샘 올트먼 오픈 AI CEO와 함께 만났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카카오뱅크라든가 카카오페이, 카카오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네이버와 크래프톤도 역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LS 일렉트릭이나 그다음에 뭐 효선중공업 뭐 이런 쪽으로 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조선주 말씀을 해드렸죠.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 HD 현대미포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료 쪽으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상승을 하고 있는데 유한양행이 5%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올바이오파마와 함께 한미 약품도 역시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드렸던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쪽 보시게 되면 로봇 관련주가 이제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고영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수비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특징적인 뉴스가 없습니다. 특징적인 뉴스가 없고 오늘 펩트론, HLB 생명과학, 에스티팜, HLB, 네이처셀, CGN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삼청당 제약이 24.49%, 보노로이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특징적인 거 확인을 해보게 되면 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의료용 챗 GPT를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죠. 그로 인해서 같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ISC는 오늘 리포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실적 시즌이죠.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전체적으로 나오면서 그에 따른 종목별 흐름이 다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하나의 오늘 특징적인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시죠. 12월 5일 날 리노공업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관점이라는 거. 삼성전기 역시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초소형 고전압 적층 세라믹 캐피시터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주가는 그렇게 움직이지만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덴티움은 결국은 중국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돼야 되는데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오늘 종목별로 흐름은 좀 있었겠지만 뭐 전반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료 관련주도 하락을 좀 하는 모습이었고요.
원택은 의료기기 뭐 획득을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12월 31일 날 언급을 해드렸던 솔트룩스, 그다음에 올릭스 이런 종목들 오늘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어제 언급을 해드렸던 카카오페이, 하이브, 현대바이오랜드 오늘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요, 바이넥스 먼저 보시죠. 바이넥스가 5% 이상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악재는 없어요. 그냥 시장에 따른 움직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저항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21,5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뭐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뭐 맨날 상승하지는 않죠.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어제 급등이 나온 후 오늘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고요. 거래량 확인해 보시게 되면 62.66%, 전일 대비 거래량이 많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보고 있었던 27,000원대까지는 그대로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택 어, 이 그 레이저 의료기기 라비앙이라고 있나 봐요. 그런데 호주 의료기기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일단은 라비앙은 저출력 포렉셔널 레이저 정비로 뭐 1927 나노미리 파장의 툴룸 레이저 기술을 적용을 했고, 이를 통해서 표피부터 진피층까지 정밀한 치료가 가능하고 빠른 회복과 낮은 다운타임을 뭐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미 브라질 시장과 미국에는 진출을 했고요. 올해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은 국내 기업이 많이 없어요.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은 다 매각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택은 그렇지 않은 모습인데, 결국은 뭐 실적 이슈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뭐 주요 임원은 주식 샀다라고 하는데 뭐 2,000주도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전에도 조정을 받았는데 매도를 안 했죠. 그 이유는 5,350원, 5,350원부터 시작을 해서 5,250원 사이까지는 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고 가셔도 무난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화전자. 자화전자는 왜 자꾸 올라가느냐? 실적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외의 이슈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항을 돌파를 했고, 돌파를 한 거죠. 그리고 전 고점도 돌파를 어제 했고, 오늘 또 추가적인 상승 이어지고 있습니다. 21,500원대까지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17,000원은 손절가. 뭐 손절가라고 하는 게 익절가라고도 얘기를 하죠. 근데 17,000원 이탈하게 되면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관련주는 계속적인 상승이 이어지고 있죠. 1월 31일 날 전 고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그 전에 흐름 보게 되면 거래량 동반되고 거래량 없는 조정, 오늘 거래량 동반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세대 AI 모델 루시아 2.5를 무선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딥시크 사태로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이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솔트룩스가 기존에 언어 모델이 있는데 그게 2.0이었고요. 이번에는 2.5입니다. 그래서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과 개발자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일단 말씀을 해드리면 전 고점까지는 올라올 것 같아요. 뭐 대략 한 45,000원대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전에 조정을 좀 받아주는 가격이 한 35,500원 부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올릭스 볼게요. 올릭스 1월 31일 날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전 저항이 여기였죠. 이 저항을 어제 돌파를 했습니다. 어제 돌파를 했고 그래서 어제 매수 타이밍에 나온 거죠.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2만원대까지는 끌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카카오페이 실적 잘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실적 잘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이전에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새로운 매수 타이밍이 또 한 번 나올 건데요. 그 가격이 34,000원입니다. 그래서 34,000원 돌파 여부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 결론으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하이브 어제 제가 엔터주 44에 대해서 다 얘기를 좀 해드렸죠. 2분기 생각을 하고선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렸습니다. 1분기에는 실적이 줄어들어요. 뭐 경장이 나쁘다 이 정도는 아니고 실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2분기까지 생각을 해서 매매를 하면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어제 언급을 해드렸던 게 1분기 실적이 좋은 건 YG 엔터테인먼트. 다만 2분기 실적은 좋지는 않다. 그 외 SM이나 JYP나 하이브는 2분기 실적부터 좋아진다. 이렇게 결론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으로 오늘 잡았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현대바이오랜드 어제 뉴스 제가 링크 걸어놨죠. 뉴스 링크 걸어놨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던 가격이 4,850원 2차 매수 타이밍 말씀을 해드렸고 1차는 4,750원 얘기해드렸죠. 그래서 분할로 매수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4,750원, 4,850원 타이밍 두 번 다 나오게 되면서 매수 타이밍 나왔고요. 그냥 보수적으로 일단은 목표가 어디까지 잡고 가면 좋겠냐 한 6,000원 부근대까지는 끌고 가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이렇게 다 말씀을 좀 해드렸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신한금융 투자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 종목으로 오늘 꽤 많이 나왔어요.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애매한데 그 안에서 실적이 나올 만한 종목들 혹은 매수 타이밍이 나올 만한 종목들 이렇게 좀 세팅을 해놓은 게 일단은 세 종목이 타이밍에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나왔어요.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 안에서 종목을 좀 선정을 해서 말씀을 해드렸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세 종목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LG U+는 오늘 리포트가 하나 나왔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롯데정밀화학은 오늘 실적 나왔습니다. 근데 실적이 되게 좋지는 않은데 주가는 올라가더라고요. 악재는 다 반영이 됐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주가는 오늘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첫 번째 LGU+를 말씀을 드릴게요. LGU+의 경우는 일단은 1분기 실적은 좋습니다. 1분기 실적은 좋고요. 4분기 실적이 적자입니다. 4분기 실적이 적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역시 하락하는 측면을 보여주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1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때문에 이전에 저항이 이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이 저항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다가 윗꼬리를 달았죠. 따라서 13,000원을 죄송합니다. 1,300원이에요. 1,3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1차적으로 1,600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1,600원 돌파 시
11,000원대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매매 흐름 보게 되면 뭐 여기에서 이렇게 급등 나온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간 거는 한 20%밖에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에나 뭐 배당 생각을 하고 들어가지, 저 같아도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타이밍에 나왔다라는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롯데, 정밀, 화학, 4분기가 흑자 전환을 예상을 했는데요. 흑자 전환을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 확인해 보시게 되면 4분기가 실질적으로 전분기 대비해서는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영업이익도 전분기 대비해서는 늘어났죠. 근데 당기순이익과 함께 다 적자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적자 지속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 확인을 좀 해보고 갈게요. 롯데정밀화학 분기 보게 되면 1분기, 2분기가 좋아져요. 흑자 전환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을 돌려내는 42,000원 부근이 매수 타이밍에 나온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이 나오지는 않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V번택이라고 있어요.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죠. 중국 사업이 있습니다. 중국 사업이 있기 때문에 아마 딥시크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로봇 사업도 하고 있고 2차 전지 사업도 하고 있고 LCD 뭐 이런 사업도 같이 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게 5,000원 전후입니다. 5,100원대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충분히 뭐 하락 많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전환 가능성이 높다. 추세가 상승 전환 기대가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개 종목을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조금 애매하니까 한 종목 정도 더 볼까요? 한 종목 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에 나오는 종목이 일단은 없네요. 근데 타이밍 나온 종목을 그냥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1분기는 아닌데 2분기에 타이밍에 나올 만한 종목을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두 종목 그냥 빠르게 보겠습니다. 두 종목. 코롱인더. 코롱인더가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저항 돌파 가능성이 좀 있다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내일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오늘 7%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28,500원을 돌파를 해야지만 매수 타이밍에 나온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2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두 번째 종목은 인텔리안 테크. 인텔리안 테크. 이전에 관심 종목으로 잡아놨었던 종목이었는데, 일단은 여기가 저항이었어요. 그때가 한 4만 원이었는데 이 4만 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정확히는 한 41,200원, 41,2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역시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이 되게 좋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보시게 되면 인텔리안 테크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 예상이 되죠.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는데 1분기가 지금 적자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 그래서 2분기까지 중장기로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인텔리안 테크도 하나의 뭐 괜찮은 전략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 한번 더 볼까요? 1.13%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뭐 단기적인 저항이 2515포인트 부근인데 여기까지는 못 올라왔네요. 그 다음에 코스닥 보시게 되면 이거는 뭐 저항을 돌파를 하는 모습 나타났다라는 거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시간 외의 이슈였는데 스냅이 실적이 잘 나온 것 같고요. 알파벳 실적이 안 나오게 되면서 장외,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침인 거죠. 아침에 한 6%대 하락을 했고, 치폴레 멕시칸 그릴 보시게 되면 시간에서 하락을 했고요. AMD가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좀 좋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것까지 매일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웨이였고요.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